참 국고 수조원 떼먹고 지금 뭐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로 피신 중인 한보 정태수 회장은 머슴론이라는 신문사에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 아마 청문회에서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특혜 대출과 관련한 한보 사태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그 자금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머슴이 뭘 알겠느냐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즉 이분은요 기업주로서 이 회사를 갖다가 머슴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전 국민을 개돼지 머슴보다도 못한 개돼지론을 이야기했던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파면이 의결됐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나향욱 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뭐 몇 분들은 옳은 말 한 거 아니냐. 옳죠. 내가 틀린 말 했답니까? 매우 옳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이 유럽의 중세 사회 같은 계급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 정말 문제다. 이거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계급 사회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먹이나 던져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갖다가 인정하고 거기에 한마디로 승복해서 살아야지 왜 불만을 갖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1%고 너네들은 99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그런 이 내용을 들은 기자가 보도하는 것이 매우 정당한 겁니다. 그 보도한 기자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요. 이걸 통해서 민중들을 가지고 대중들을 가지고 놀라고 하는 1% 기득권의 행태에 대해서 얼마나 대중들을 우습게 보는가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대중들이 파퓰리즘에 놀아나는 것처럼 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엘리트들이 가지고 노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대중들도 문제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알렉스 토커빌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그 나라는 국민들 수준만큼의 정치 시스템을 갖는다. 라고 이 알렉스 더 토커빌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한마디 정치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국민 수준이 정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이 각성할 바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요. 스스로 비하를 해서 대중은 진짜 개돼지고 신분사회가 맞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대중들이 그런 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속성을 대중들이 가지게 만드는 것도 사회지도층의 문제라고 보고 대중들을 그렇게 여기는 사회지도층의 행태에 대해서는 척결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본질과 비본질을 혼돈하는데요. 세상에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자, 오늘 제가 테레사 메이입니까? 영국의 지금 내무부 장관을 하다가 이번에 새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마 자기 부친이 성공의 신부 같아요. 그러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한마디로 자기 관리를 매우 잘해서 정계에 들어온 지 지금 한 20년이 되었는데 급속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브렉시트에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앞에 나서서 강경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총리가 됐는데요. 패션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 나이에 60이 한국 나이로 한 60 됐는데 60쯤 된 사람이 이 액세서리라든지 컬러라든지 옷에 이 어떤 조화로운 매치라든지 항상 튀는 옷들을 입는데 아마 정치를 한 사람 중에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뭐 상습적인 외국에 가도 정치인들은 별로 안 튀는 옷을 입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저런 정도의 옷을 입는 개성을 가진다면 나름대로 독자적인 컬러가 강한데요. 패션이 정치인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의 독자적인 컬러가 독특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테레사 메이 이분이 잘하면 대체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겠다 해서 이 말들을 좀 소개합니다. 자, 이 내정자는 이제 이 브렉시트에 자신도 반대했지만은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상 재투표는 없다. 번복 안 하겠다. 그리고 EU 탈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겠다라는 의지를 첫 일성으로 밝혔습니다.
자, 다만 협상을 전략을 논의할 시간은 필요하다면서 올해 안에 리스본 조약 50조, 즉 탈퇴에 관한 부분을 발동을 해서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자, 프랑스나 독일은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이유가 지금 전부 그러죠. 너네들 빨리 내야 우리가 안정된다. 그랬는데 이 여성 총리는 아니 그거 너가 정하냐. 우리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서 우리가 천천히 하겠다. 자, 탈퇴 이후에도 EU와 영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또 영국 내부에 지금 분열된 여론도 수습하면 가겠다. 최대한 많은 걸 얻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투표는 EU 탈퇴를 위한 투표였지만은 진지한 변화를 위한 투표이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정부가 몰라보고 그렇게 놀랐다는 것이 오히려 놀라움이다. 즉 국민들, 서민들은 그렇게 EU 탈퇴라는 부분이 가지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강했는데 정부만 몰랐다. 반성할 일이라고 자성을 했죠. EU에 남기 위한 시도나 은밀한 거래를 통한 EU와의 재결합 시도, 재투표는 없을 것이다. 자기도 브렉시트에 반대했지만은 명확하게 국민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은 EU를 떠나는 데 찬성했고 총리로서 우리가 EU를 떠난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 3.9% 이겼는데 뭐 다수의 국민들이 속아서 했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존중한다. 한 표가 이겨도 결과를 존중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죠. 메이 장관은 자신의 당대표 도전을 두고 강하고 입증된 리더십이 당과 나라를 단합하는 능력, 영국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래 말했습니다.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우리를 모두를 위해 일하는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다 했습니다. 이 총리도 지금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신분사회 부분을 비판하는 논조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더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더 나은 영국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는데요. 자, 그저께 영국의 버밍엄에서 있었던 마지막 경선 유세에서도요. 내가 이끄는 보수당은 완전히 전적으로 평범한 노동자들을 위한 당이 될 것이다. 보수당은 영국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영국 보수당요.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영국의 금융자본가들, 다국적 기업들, 돈 많은 귀족들, 상류층들을 위한 정당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영국 보수당의 당수가요. 전적으로 평범한 노동자들을 위한 당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새누리당이나 이런 거하고 얼마나 대비가 되는가요? 한국의 보수 진보가 웃기는 소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좌파가 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들이 한국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저열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는 이날 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주택을 보급하고 개인과 기업의 탈세를 엄중히 단속하며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노동자와 기업가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 지금 주택을 얼마나 서민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탈세 단속하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생계비용, 라이프 코스트를 낮춰야 된다. 이제 돈 많이 버는 세상은 끝났다. 대중들이. 그래서 휘발유 가격도 낮추고 어쩌고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자와 기업가의 임금 격차를 낮춘다. 이 사람은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인간에 대한 예의와 애정을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메이 장관은 평범한 노동자 계층 출신이라면 생활은 정계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노동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매우 고달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영국에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들어온 돈 다 밀려와서 서민들이 사는 임대주택들이 속속히 뜯기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메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노동당 대표이던 에드
밀리밴드의 수사법을 연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노동당 대표만큼의 대중을 위한 그런 서민들을 위한 발언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메이 장관은 직업이 있지만 늘 안정적인 것이 아니며 집이 있지만 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하고 간신히 꾸려갈 수 있지만 생활비와 교육비를 걱정한다.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대다수의 서민의 고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임원들과 직원의 기업에 있어서 보수의 차이가 커지고 임원 보수 직업안에 대해서 주주들의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 구속력을 주겠다. 즉 회사의 임원들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한마디로 주주들이 결정을 하면 깎아야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메이 장관은 이사의 경영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할 사회이사 자리를 비슷한 사회 배경을 가지거나 업계 내부에 있는 인사들로 채워넣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한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로자와 소비자를 이사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포함시키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영국 성공의 목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 정권 브로커의 아들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전 캐머런 현직이죠. 총리와 극히 대비되는 메이 장관이 앞으로 총리가 되면 영국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재정 흑자 달성을 목표로 복지 지출과 공공부문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지도자가요, 올바른 철학을 하나 갖고 있으면 한 사람이 똑바로 가면 그 나라가 수많은 서민들이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 발언만으로도요, 이분은 아주 총리를 잘해 나갈 걸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달로 다가오면서 공화민주당 할 것 없이 양당 내부에 전부 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이 양당 후보 중에 트럼프나 힐러리 중에 누가 되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통상 마찰이 고조될 거라는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보호무역을 골자로 하는 정강을 확정했고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공약을 대거 수용해서 트럼프의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를 담은 정강을 채택을 했습니다.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협정 협상이 필요하며 상대국의 공정무역 위반 시 대항 조치를 취한다는 걸 골자로 한 새로운 정강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자, 공화당의 정강으로 확정될 58페이지의 문건 초안에는 보호무역에 대한 트럼프의 강력한 주장이 반영되었고요. 자, 2012년 정강에 비해서 가장 큰 변화는 지난 대선 때 공화당이 내놓은 것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정강에 반영된 문구는 트럼프의 입장하고 매우 흡사하다. 즉 트럼프 주장이 그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미국을 우선해 놓고 무역 정책들을 더욱 잘 협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고요. 초안에 무역협정에서 탈퇴하려고 베랑크 전술을 써야 협상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공화당은 이해한다면서 공화당 대통령은 무역에서 동등한 관계를 요구할 것이며 다른 나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무들을 무효화로 만드는 대항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 협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라고 요구하고 그 고치는 부분에 협조하지 않으면 바로 너가 우리하고 맺은 FTA는 무효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 한국의 쇠고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서 지금 시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공화당의 정강은 트럼프와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는 걸로 이 전통적인 공화당의 입장이 무산된 겁니다.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가 배로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가 10만 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지금 트럼프가 말해온 부분이 관철될 소지가 커졌습니다. 자,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이걸 갖다가 앞으로 이 공화당 전당대회 며칠 뒤에 열리는 클리브랜드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거고요.
민주당 전국위원회도 정강정책위원회를 열어서 보호무역 기조가 포함된 정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강에서도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환율 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무역협정 재검토와 관련해서 나프타나 한미 FTA 등 어떤 협상이 문제가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 더 의의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무역협정도 상대국이 노동정책 및 환경정책에 대한 손쉬운 방법을 택함으로써, 그 말이 뭔가 하면 미국하고 동등하지 않은 노동조건, 동등하지 않은 환경조건, 미국에서는 기업을 하려면 환경보호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미국에는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노동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기본적인 여러가지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다른 나라가 우리하고 똑같은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결과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을 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한마디로 변화시켜서 환율 조작한다 이야기하죠. 이런 나라에는 책임을 물리고 이 법 집행 이 부분을 갖다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외국산 물품의 덤핑 판매, 국영기업의 보조금, 지금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가치의 인위적인 평가절하. 얼마 전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한국은행을 들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갖다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 즉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1,200원의 가치를 가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민주당이 불공정 무역 관행국으로는 중국 위에 다른 나라 이름을 말을 안 했지만은 한국과 일본까지 염두에 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4월 말 중국과 함께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 조작 여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 민주공화 양당이 전당대회에서 보호무역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하면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는 즉시 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이 환율 조작과 그 다음에 지금 FTA 등의 이 재협상 그리고 통상 마찰 등을 가져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지금 사드로 무슨 중국의 무슨 경제 보복 걱정하는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한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는 미국의 이런 고립주의, 보호무역 경향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면서요, 매우 심각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